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전주에서 카카오 법인 택시가 영업을 시작하면서 업계에 지각 변동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시장 독점 우려 속에 이번 기회에 택시업의 문턱을 낮추자는 찬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 사립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고 정부도 일부 지원 방침을 밝혀 도내 대학들과 학생들도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무주의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이 추진돼 태권도 부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라도는 오늘 낮 기온이 20도 중반에 머무르며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투데이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최근 전주 시내에선 소위 국민 메신저라 불리는 카카오의 캐릭터 스티커가 나붙은 이 법인 택시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저 친근하고 귀엽게 치장된 이 택시의 정체가 궁금한데 최근 택시업계를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무슨 택시인지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친숙한 이모티콘 스티커가 붙은 택시가 도로에 등장했습니다. 대기업 카카오를 상징하는 이미지로 도배돼 있는데 최근 전주 시내에서 심심찮게 목격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카카오가 직영하는 택시는 아니었습니다. 소속은 우린 가맹점이죠, 가맹점. 월급은 이제 회사에서 카카오하고 조련을 돼가지고 가맹을 하는 거예요. 가맹은 수수료 먹는 거고. 카카오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회사 두 곳으로부터 총 매출의 3.3%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가맹 계약을 맺은 건데 한마디로 지역 택시의 포장을 바꿔 운행하고 있는 겁니다. 카카오 택시는 택시 예약 전용 어플리케이션 이용자의 호출을 받아 움직이는 콜택시. 5분 거리 안에 있는 손님이 예약하면 무조건 배차되는데 목적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며 손님을 끌어모으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우리는 강제 배차예요, 이거. 자동으로 그냥 5초 안에 딱 자동으로 떨어져버려요. 아니, 콜 거절을 못해요. 콜 거절을 많이 하면 나한테 페널티가 와요. 배차를 안 줘요. 현재 전주 시내를 누비는 카카오 택시는 100대가 넘습니다. 도입된 지 한 달이 가 지났는데 택시 업계의 지형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택시 전주 상륙 한 달째. 앞으로 수백 대를 더 늘려나갈 계획이어서 대기업을 등에 업은 업체와 기존 업계 간 출혈 경쟁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네, 전주에 상륙한 카카오 택시의 업체들 간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효과를 판단하기 이르지만 대기업이 지역 택시 업계를 독점할 거란 우려는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어서 김아영 기자입니다. 카카오 택시가 갑자기 길거리를 누비게 된 이유. 당연히 정부가 허가했기 때문입니다. 가맹 사업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는 국토부 장관의 허가를 맡아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의 허가를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진입 규제 문턱이 낮아진 점도 한몫했습니다. 종전까지 한 업체가 지역 전체 택시의 12%를 보유하고 있어야 영업할 수 있었지만 지난달부터는 1.5%, 전주권에선 60대 안팎이면 가능해진 겁니다. 가맹 계약을 맺은 업체는 벌써 고무적인 변화를 느끼고 있다며 수수료 부담은 문제될 게 아니라는 반응. 기사님들이 기저귀를 차고 근무를 해야 될 정도로 꼴이 쏟아져요. 1.8배, 3.3%가 무슨 소리야. 파리바게트처럼 30% 달라고 안 하는 게 장인 거예요. 나머지 전주 시내 19곳 업체들은 벌써부터 콜택시 호출이 떨어지고 있다며 머리를 맞대 대책 마련에 고심입니다. 자기네하고 아무 무관하게 길거리 다니다가 모신 승객의 수익까지도 자기네들이 포함해서 3.3%를 떼겨갔다는 거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불공정하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모색한다는 대안이라고 해봐야 카카오에 대적할 만한 또 다른 사업자의 브랜드를 빌려 경쟁 구도를 만들어보자는 것뿐. 카카오 택시가 시장을 선점한 상황에서 가능할지부터 일단 의문입니다. 인터넷 기술, 앱 기술 이런 거는 자고 일어나면 막 발전합니다. 이런 영세 업체들이 따라올 수가 없는 거죠. 카카오에 가입한 업체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 총 매출의 3.3%라는 낮은 수수료가 얼마나 오래 유지되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16.5% 정도의 그 인센티브를 따로 또 주고 있거든요. 3.3에서 3.5% 수수료를 회사가 부담한다는 얘기인데 계속 갈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더 낮춰갈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거든요. 업체 스스로는 공룡기업 카카오를 견제할 뾰족한 수단이 없어 우려인 건데 택시 사업에서 독점 사업자의 출현을 방지하려면 업체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한 회사가 카카오 가입할 경우에는 다른 그 마카롱이나 그걸 가입할 수 있게 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기는 거죠. 지난해 수도권을 시작으로 지역에서까지 간편한 서비스를 무기로 시동을 건 카카오 택시. 업계의 혁신을 유도할 거란 기대와 결국 대기업의 시장 침탈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불륜과 막말로 본회의장에서 추트를 부린 유진우, 김재시 의원이 제명 수순을 밟습니다. 김재시 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어제 첫 번째 회의를 열고 위원 5명 전원의 동의를 받아 유진우 의원을 제명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제명안은 오는 9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의에 상정되며 제명 대상자를 뺀 의원 3분의 2가 찬성하면 확정됩니다. 유 의원의 불륜 대상으로 지목된 여성 의원도 조만간 윤리위에 소환돼 징계 수위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옛 대한방직터의 개발을 논의하는 공론화위원회가 토지 소유주인 자광의 사업 제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1일 열린 회의에서 전운수 자광 대표로부터 고층 건물과 주거, 문화시설 건설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으며 자광 측의 자금 조달 문제와 기부 체납 의지 등을 따져 물었습니다. 위원회는 자광의 제안서를 시민들의 의견 수렴에 필요한 참고 자료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코로나19로 대학마다 올 1학기에는 비대면 강의가 이루어지면서 재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을 요구해왔습니다. 특히 수도권 사립대들을 중심으로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센데 정부도 일부 현금 지원 방침을 밝히면서 우리 지역에서도 점차 쟁점화하고 있습니다. 이몽진 기자입니다. 이번 주 기말 시험을 치르는 전주대학교는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절반씩 활용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줄곧 받아온 학생들은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학기 등록금이 300만 원대에 이르는데 그동안 강의는 온라인으로만 진행돼 불만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교양 같은 경우는 진짜 몇 년 돼 보이는 그런 영상으로 활용을 하는데 왜 등록금을 전부 다 내야 되는지. 전북대학교의 경우 학생들은 온라인 강의 여건이 좋지 않아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며 등록금 반환의 당위성을 힘주어 말합니다. 학생들이 기존에 받을 수 있던 어떤 그런 혜택이나 아니면은 어떤 수업의 질이라든지 많은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고 특히 수도권 대학생들은 등록금 반환 소송 인단을 모집하고 변호사 단체나 교육단체 등과 연계해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 대학생회 네트워크가 11,100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9.3%가 등록금 반환에 찬성했습니다. 반환 형태로는 1학기 등록금 전액 76.5%, 2학기 등록금 감면 19.7%, 장학금 지급 3.6%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대학들은 등록금 반환 요구에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립대학은 거점 대학 간의 연계성 그리고 교육부 지침 미확정 등을 이유로 소극적이고 사립대학들은 재정 부담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어떤 지침이나 또 요청이 없는 상태에서 결정되거나 논의된 것이 전혀 없고요. 최근 한 10여 년간 등록금이 좀 동결이 좀 돼 있고 대응 여건이 좀 열악화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입장을 바꿔 재난지원금과 같은 성격으로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대학들과 학생들에게 일부 지원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대학생들은 여름방학 중에도 학교 시설 이용이나 대면 강의 선택이 어려워 더욱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올 2학기 등교 강의를 장담할 수 없기에 학생들은 등록금 환불을 관철하기 위해 대학과 교육부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대학마다 국가장학금 지급 방식이 달라 학생들이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익산 원광대, 원광보건대 등은 1학기가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돼 장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국가장학금 2유형을 2학기 지급분과 합쳐 지급하기로 해 학생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반면 전북대와 원광대 등은 예정대로 국가장학금 2유형을 이미 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입니다.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 전북도당은 3차 추경 예산에 등록금 예산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김민하 도당 사무처장은 전북대학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등록금 반환 문제를 개별 대학과 학생의 문제로 돌리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며 등록금 반환을 위한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성희롱 혐의로 조사를 받다 목숨을 끊은 송모 교사의 순직 유족연금 지급 판결에 도교육청이 항소 방침을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송 교사 사망과 관련한 유족들의 사과 요구에 당시 부안교육청 등 귀속 당사자들이 충분히 법적 대응을 하지 못했다며 인사혁신처와 협의해 보조 참가인 자격으로 고등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송 교사는 지난 2017년 제자 성희롱 등의 혐의가 불거져 경찰 조사에서는 무혐의를 받았지만 도교육청 학생인권 옹호관의 조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최근 법원이 순직을 인정했습니다. 전 세계 5만여 청소년의 야영 축제인 2023 새만금 잼버리 대회 준비가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전북 유치 3년 만에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조직위원회가 구성됐고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새만금에 세계 청소년을 맞을 준비가 본격화되게 됐습니다.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조직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겁니다. 조직위원회는 특수법인으로 정부와 전라북도, 스카우트 연맹 등을 포괄하는 지휘본부 역할입니다. 행사 계획과 운영, 재원 조달과 집행 등 대회 준비를 총괄하게 되는데 조직위원장에는 이정욱 여성가족부 장관과 김윤덕 의원이 함께 선임됐습니다.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성공적인 잼버리 대회 개최를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부지원위원회 등을 구성해 정책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달 중 사무국이 설치돼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돌입하는데 부지 매립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내년에 열리는 프레잼버리 부지는 우선 조성되고 세계 잼버리 부지도 대회 1년 전까지 매립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 방식을 시작으로 분위기도 단계적으로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생태 자연 환경 등을 아주 아름답게 잘 가꿔서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유치 3년 만에 대회 준비 채비를 갖춘 전라북도. 하지만 조직위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 전북의 부족한 역량을 채워줄 만한 대표 얼굴을 세우지 못하면서 향후 조직위의 중량감을 키우는 게 숙제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중국 전기차 기업의 자금난으로 군산형 일자리 추진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전라북도는 군산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확정하고 이달 중에 정부 공모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전기차를 위탁 생산하기로 한 중국 기업 바이톤이 자금난으로 구조조정에 들어가 정부를 설득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중국 전기차를 위탁 생산할 명신 등 군산 지역 4개 전기차 업체가 협업하는 군산형 일자리 사업에 정부의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었습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성명을 내고 이스타항공의 실소유주인 이상직 민주당 의원은 임금체불과 편법증여, 탈루 등 불법 행위의 의혹에 휩싸여 있다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이 의원 스스로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해명과 해결을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하고 민주당 전북도당 역시 한 점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어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영계가 올해 최저임금보다 2.1% 삭감된 8,410원을 제시한 것은 코로나19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에게 전가시킨 것이라며 규탄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은 위기의 최전선에 내몰린 노동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반드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민주연합노조는 어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에 해당 청소용역 업체가
노조에 가입한 환경미화원들을 부당하게 징계하거나 해고했다며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구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업체의 부장이 입사나 계약 연장을 조건으로 금품을 받기도 했다며 노동당국이 특별 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태권도의 성지로 꼽히는 무주군이 태권도의 부흥을 위해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지도자를 양성해서 꺼져가는 지구촌 태권도 열풍을 살려보겠다는 건데 민간 단체도 동참해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88 올림픽 시범 종목 채택에 이어 한류를 타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던 태권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수강생이 줄고 올림픽 탈락 위기까지 겹쳐 지도자 역할을 해온 대학의 태권도 학과도 지난 10년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무주군이 침체된 태권도 부흥을 위해 새로운 탈출구가 필요하다며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원의 70%는 해외 태권도 관계자로 선발하고 학교를 마치면 사범 자격을 줘서 본국에 돌아간 뒤 지도자로 활동시켜 태권도 불씨를 되살린다는 계획입니다. 태권도 열기가 식어가는 것을 제대로 된 태권도인들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지도자 양성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 기관을 만들 수 있는 게 태권도 사관학교다. 앞으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태권도계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전문 자문위원회도 구성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 등 관련 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습니다. 태권도원 유치로 변화를 기대했던 주민들도 투자 규모도 반토막 나고 기대만큼의 효과도 없었다며 태권도 사관학교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다가도 우리 국민들의 의지를 담은 호소문 같은 것을 전달해서 꼭 우리 무주군의 태권도 국제사관학교가 설립되도록. 태권도 문화 콘텐츠화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고 올해 초 발표된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무주 태권시티 조성이 포함되면서 그 가능성도 한층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윤호입니다. 민주당이 유일하게 현역 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남원 임실 지역위원장에 이환주 남원시장을 직무대리로 선임했습니다. 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남원 임실 지역위원장을 신청한 이강래 전 의원과 박희승 전 위원장 모두를 배제하고 이환주 남원시장을 직무대리로 선임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두 사람 지지 세력의 갈등이 여전하다는 내부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전북 인접시도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 도보건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광주시의 경우 누적 확진자가 70명을 넘어선 가운데 광주 확진자가 방문한 목포의 한 교회와 암호화폐 설명회에 참석한 도민 6명은 바이러스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 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생활권이 겹치는 만큼 도민들의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지역 간 확산 방지를 위해 광주시와 공동 역학조사와 병상 지원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남원의 안숙선 명창의 여정 전시관이 세워졌습니다. 남원시는 예능과 판소리를 전승 보존하는 역할은 물론이고 국악의 고장 남원을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소식 허현호 기자입니다. 국악의 도시 남원의 안숙선 명창의 소리 인생을 조명하는 안숙선 명창의 여정이 오늘 개관합니다. 남원시는 지난 2016년부터 45억 원을 투입해 예촌 이지구 내에 명창 안숙선과 관련한 전시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전시관과 전수체험관을 조성했습니다. 안숙선 명창은 중요 무형문화재 제23호로 가야금 산조와 병창 예능 보유자입니다. 시민과 관광객이 국악을 쉽게 접할 수 있고 우리 소리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게 하는 국악의 명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읍시가 특정 분야에서 한길을 걸어오며 기술 발전에 공헌한 정읍시 명장을 처음 도입하고 25년 동안 미용 발전에 힘써온 헤어라인 대표 서선민 씨를 1호로 선정했습니다. 서선민 대표는 1987년 미용사 국가자격증 취득을 시작으로 이 미용 기능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한미용사회 전북도 지회에서 활동하며 지역 미용업 발전에 앞장서 왔습니다. 정읍시 1호 명장이 되어 영광스럽습니다. 저희 정읍시 미용 예술인들과 함께 우리 시를 홍보하며 정읍시 미용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완주군이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해 보호 대책을 추진합니다. 완주군은 코로나19로 무더위 쉼터, 경로당 등이 장기 휴관함에 따라 집에 홀로 있는 어르신에 대해 생활지원사를 통한 문자와 안부전화로 건강을 확인하고 취약 어르신에게는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수군 농특산물 특별 판촉 행사가 오는 5일까지 나흘간 지역 백화점에서 실시됩니다. 장수군과 롯데백화점 전주점이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 발전을 위해 맺은 상생협약에 따라 진행되는 이번 판촉 행사에서는 한우와 사과, 토마토, 식용곤충 등 다채로운 장수 농산물이 전시 판매됩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군산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전북 지역 환경시민단체들이 군산시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선유도 흰발롱개 이주 작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단체들은 자연과 인간이 공존한다는 미명으로 군산시가 흰발롱개를 다른 서식지로 강제 이주시키고 있는데 이는 공존이 아닌 인간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라며 강제 이주를 중단하고 도로 확장과 주차장 건설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읍의 수건 사업인 내장저수지 국립공원 보호구역 해제가 추진됩니다.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정읍협의체가 최근 내장저수지 국립공원 일부 해제안을 환경부 총괄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함에 따라 공청회와 관련 부처 협의 등 최종 결론 절차가 진행됩니다. 내장저수지가 국립공원 지역에서 해제될 경우 정읍시 토탈랜드 조성과 내장 리조트 단지 내 상가와 숙박시설의 정비가 가능해지면서 사계절 관광지로의 도약이 기대됩니다. 김승환 교육감이 취임 10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남은 임기 동안 추진할 주요 정책과 방향을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은 혁신교육 10년을 디딤돌 삼아 교육자치를 완성하고 학교자치를 꽃피우겠으며 고교 무상교육의 국가책임제 전환과 교육 생태계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들의 바람과 열망을 담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와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남원시립국악단이 내일부터 9월까지 매주 토요일 안숙선 명창의 여정에서 창극 시르렁 실공 톱지리아 작품을 올립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이 내일부터 18일까지 매주 토요일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달래는 상설 공연 전통 예능의 갈래를 개최합니다.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가 오늘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국악 나들이 이야기 보따리 공연이 내일 국립민속국악원에서 인형 놀이극 꼬마 장승 가출기로 마련됩니다. 제29회 전북 무용제가 모레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대한민국 동행세일 인 전북이 오늘부터 4일간 전주 풍남문 광장과 경기전 앞에서 실시됩니다. 고창 복분자와 수박축제가 취소됨에 따라 오늘 고창군 농산물 유통센터에서 승차 구매로 복분자, 수박을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경기전 정문을 지키는 수문장 근무 교대 의식이 내일 한옥마을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진안 고원길 달빛 걷기 행사가 내일 진안 제1교회에서 출발해 진안천을 지나 운산 습지로 돌아오는 왕복 코스로 진행됩니다. 전주시가 내일 팔복예술공장에서 에너지 덜 쓰는 우리를 주제로 시민 강좌를 개최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라도는 오늘 낮 기온이 20도 중반에 머무르며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20도에서 26도, 익산 20도에서 27도, 동북권 무주는 18도에서 26도, 장수 17도에서 23도, 서해안권 군산은 20도에서 26도, 고창 20도에서 25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김제는 나쁨, 나머지 지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